네, 오늘 모멘텀 안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죠. 이슈 파헤쳐 보면서 돈 되는 길 먼저 파헤쳐 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머니 이슈 시간은요.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풍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히어로 종목들 여기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원전 이야기 해볼 겁니다. 폴란드 최대 30조 대박. K원전 유럽 수출 물고 튀었다. 어디까지 모멘텀을 우리는 지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후장으로 가면서도 탄력을 꺾이지 않고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도 이 섹터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스는 바로 이거였었죠. 최근에 1단계 사업자 선정된다? 안 된다. 그 속에서도 잡음이 있었지만 1단계는 정부 주도, 일단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고 있는 호재는 2단계, 민간 주도의 사업 최대 4기의 폴란드 원전 건설 계획 수립에 참여키로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우위를 점한 상태,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규모가 최소 40조 원대, 이 규모는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산을 해본다면 최소 4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집트 관련 수주로 해서 올해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건 전체 노형, 그러니까 이 종류를 수출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참여를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던 이렇게 대형 원전은 이번이 13년 만이라는 거죠. 이번에 본계약이 24년에 만약 예정대로 체결이 된다면 최대 6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워낙 원전 이슈의 출렁임이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 우리가 왜 관련주가 한 번 더 출렁였었죠? 그 이유는 바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 나서면서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게 소송전을 걸었다는 점, 그리고 그 뒷배경에 미국이 있나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죠. 물론 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이후에 사모펀드 소유이기 때문에 무언가 단단한 기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수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외교력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번 사업의 발목을 이 이슈가 잡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낮을까요? 이에 따른 잡음, 본계약 2024년인데 잡음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분을 가지게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서도 시세가 워낙 세거든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이 재료에 이만큼 반응이 나오는 것 맞다? 더욱더 탄력 기대해도 된다? 이사님 보실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팩트를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큰 그림에서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과연 되는 섹터인지 안 되는 섹터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섹터로 이 방향이 잡힌 것은 맞습니다만 신재생 섹터가 지금의 전력의 어떤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부터 신재생 섹터가 좀 이제 개화기가 열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 7년에서 8년 정도는 원전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의 일단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1단계와 2단계 수주를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나누어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원전 건설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관리,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이렇게 크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업 관리입니다. 이걸 1단계라고 하는데 이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가져간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업 관리 부분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업 지침서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네들 쪽으로 유리하게 수주를 끌고 간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수주가 정말 중요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국과 폴란드 사이의 정치적 논리가 아무래도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1단계 사업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왔고 또 중요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은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이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조지아주에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를 올 상반기에 매물로 내놓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과연 이 사모펀드는 이 폴란드 원전이 끝나는 시기가 2045년 이후인데 이때까지 과연 이 웨스팅하우스를 가져갈까요? 아니겠죠. 결국 1단계 수주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이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다가 녹아들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번에 2단계 수주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또 포인트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약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원전을 새롭게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원전 건설 역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중인 사모펀드도 웨스팅하우스를 매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폴란드 역시도 이런 부분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 능력, 여러 모든 조건들이 우리나라 한선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있음에도 일단 정치적 논리로 1단계를 줬지만 결국은 앞서 이제 추가로 진행된 3기, 4기, 5기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 역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을 했다가 조금 밀렸던 전체적인 어떤 두산 에너빌리 같이 원전주들 주가가 빠르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웨스팅하우스의 약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체코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그리고 체코 기대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약점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의 원전의 상승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짧게 요것만 추가적으로 볼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원전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진입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실지 아니면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쪽에 오히려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파생되는 쪽까지 우리가 볼 여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이라면 원전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더 압축을 시켜드린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한전 기술 이 두 개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수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소위 테마주라고 하죠. 그런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테마주의 어떤 성격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마 성격이 아니라 찐 수혜주를 봐야 될 때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는 이겁니다. 쌀은 LG엔솔, 양극재는 LG화학, 괜히 배터리 강자가 아니다. 자, 오늘 탑10 안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쪽을 꼽는다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을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LG화학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려는 그 도전장을 시장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짧게 보시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화학 부문은 부진했죠. 이건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데 화학기업 중 전분기 대비 증익을 실현한 유일한 기업이 바로 LG화학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시겠지만 첨단 소재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리포트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황보다는 2차 전지 및 전지 소재 성장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4분기에도 그리고 더 주가에 기여를 할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석된 시황 기사들을 쭉 보니까 컨콜에서 나온 이 내용, 북미 양극재 공장 증설, 고객사와 최종 협의 중이다. 그리고 그 규모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가장 직접적으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최근에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영향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워낙 내년에 성장의 물음표를 가진 섹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 겁이 나기도 합니다.
소재만 보다가 이제 시장 셀만 보고 있거든요.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있는 현상, 저희 어떻게 대응책 이사님 짜야 될까요? 올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LG화학이 갑자기 5% 이상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이 월가에서 상당히 유명한 에비 조지프코온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에서 봐야 될 탑픽은 LG화학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세는 LG화학은 좀 소외가 되었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말씀을 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 석유화학 시황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의 주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유화 같은 좀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4분기를 지나게 되면은 석유화학 시황은 일단은 바닥을 찍은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LG화학을 바라볼 때는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겠습니다만은 석유화학 부분과 그리고 양극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주가의 걸림돌이 되었었던 석유화학 부분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바닥은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 LG화학이 10% 올라가는 것은 거의 최근 1년 동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세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결국 양극재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부분 실적을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QOQ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약 40%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익률 역시도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는 약 10에서 15% 정도 감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피어라고 할 수 있죠. 비교를 할 대상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의 멀티플이 약 27배 정도 이제 적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부분의 어떤 성장성을 시장이 확인을 했고 석유화학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한 멀티플 재평가가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LG화학을 숏을 쳤던 공매도 수급도 오늘 빠르게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키 맞추기의 어떤 관점을 봤을 때는 오늘 LG화학의 강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보다 양극재 매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보다 낮은 멀티플을 적용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양극재 증설 공장에 대한 최종 어떤 협의가 남겨둔 상황이고요. 증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고 양극재에 대한 이익 추정치의 상향 그리고 멀티플, 양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80만 원 선 밑까지 보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사님은 고점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계신지요? 연말까지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에서 15% 정도 대형주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한 탄력인데요. 긍정적인 시각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머니 이슈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오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